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주제는요. 네. 문재인 정부. 네. 여러분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가 9.19 군사 합의를 북한과 맺었죠. 9.19 군사 합의를 맺으면서 그때 남한과 북한이 추진했던 상호 GP 파괴, 그것이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북한은 GP를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보여주기 위해서 몇 개는 파괴했지만 결정적인 그 지하시설이라든가 이런 북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히든 카드들은 전혀 꺼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요, 문재인 정부는 당시 그 북한과의 어떤 상호 GP 파괴를 조사했던 그 조사 보고서에조차도 북한이 그것을 확인해 주지 않았다라는 보고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설명할 때에는 상호 파괴가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GP 지하시설이 완전히 파괴되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당시 북한의 어떤 그 GP 파괴를 현장에서 지켜본 그 군인들이 만들어 놓은 보고서에조차도 여러 가지 점에서 확인되지 않은 점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기술을 한 겁니다. 즉 현장에서 그것을 지켜본 우리 병사들은, 우리 군인들은 양심적으로 정확한 사실을 기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국민들께 알리지 않고 마치 북한과 남한이 동시에 GP들을 다 폭파시킨 것처럼 평화가 오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을 기만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방송의 두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서 나온 건데요. 자, 이게 지금 이게 보시면 여러분들, 네, 우리 검증단이 이 미상의 화기진지 지역에 접근조차 못했다라는 것이 지금 이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이 미상의 화기진지 지역이라는 게 뭐냐? 지상에 있는, 즉 우리 눈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GP는 파괴를 했는데 북한이 어떤 그런 족속입니까, 여러분? 북한은 지상에 뭘 짓지 않습니다. 대부분 지하에 짓죠. 땅굴 만드는데 북한이 가장 뛰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즉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GP의 핵심 시설들은 대부분 땅 그 지하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견고한 콘크리트를 깔고요. 그 안에 각종 화기라든가 이동 통로라든가 뭐 병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을 다 지하에 깔아놨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북한이 우리가 북한에게 그 지하에 깔아놓은 시설들을 좀 확인을 해보자라고 했더니 북한이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측의 지하시설을 위장한 것 같다라고 북한에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더니 북측은 그거는 군사시설이 아니다, 샘물이다, 샘물. 처음에 샘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번에도 우리 검증단이 또 지적을 하자 그건 이제 지하 물탱크다라고 둘러댔습니다. 첫 번째는 샘물이라고 했다가 왜 지하 물탱크라고 주장을 하냐라고 또 이제 얘기를 했더니 북한에서는 거기는 지뢰지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서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급기야 그때 팻말을 세우기도 했다라는 것이 이번에 유영원 의원의 그 국민의힘 유영원 의원의 여러 가지 제보에 의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그때 이 검증을 책임졌던 군인들은 이 모든 내용을 보고서에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자, 군인들은 결국은 북한의 GP 파괴가 완벽하게 끝냈다, 우리가 검증을 했다라고 기재를 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이러이러한 구실을 대면서 GP 파괴에 협조하지 않았다, 북한이 숨긴 시설이 있다라고 보고서에 기재를 한 건데요. 하지만 당시 서 국방장관은 뭐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지하시설은 출입구 부분과 감시서, 총안구 연결 부위가 폭파되거나 매몰되어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 서 국방장관의 직책이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었습니다. 이게 2018년 12월에 브리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검증단 증언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지하시설은 매몰되어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지하시설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없었고 확인을 못한 이유는 북한이 협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자,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여러분
자, 이때 그 사진이죠. 그 GP를 파괴하는 이 확증 파괴하는 그 감시단이 서로 있었던 사진인데, 우리는요. 그때 가지고 있던 11곳의 그 GP를 모두 파괴했고 모든 시설을 다 북한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몇 곳만 공개를 하고 결국은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죠? GP를 양측에서 모두 복원하고 있습니다. 복원하고 있죠. 우리는요, 이 11개의 GP, 당시 파괴된 11개의 GP를 복원하는 데만 약 1,100억 가까이가 듭니다. 1,100억 가까이 국민 세금을 또 들여서 GP를 복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GP 복원이 완료가 되고 총기구를 들이고 여러 가지 진지를 구축하고 하는 데만 완료 시점이 2033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북한은 수개월 만에, 약 4개월에서 5개월 만에 그때 본인들이 파괴했다고 주장했던 그 GP설 대부분을 복귀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앞으로 8년이 걸려서 완성될 수 있는 그 GP설들이, 우리는 정말 얼마나 완벽하게 파괴를 했으면 8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1,100억이라는 국민 세금이 들어가야만 GP설을 복원할 수 있지만, 북한은 단 몇 개월 만에 그때 당시 수준으로 모든 것들을 복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만 호구짓을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북한은 우리를 철저히 이용했고, 문재인 정부는 당시 북한의 이런 거짓말에 속았는지 아니면 알면서 모른 척 했는지, 그건 당사자들이 알겠죠. 저는 알면서도 모른 척 했다라는 것에 조금 더 제 어떤 심증은 갑니다만, 어쨌든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이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9.19 군사 합의는, 제가 그때 그 9.19 군사 합의가 맺어질 때에도 정말 줄기차게 비판했던 것이, 그 9.19 군사 합의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북한은 얻는 것이 너무나 많은 합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합의라는 건 양측이 서로 얻어가는 것이 비등할 때 공평한 합의입니다. 하지만 양측이 얻어가는 것이 불공평하고 한쪽은 많이 얻어가고 한쪽은 적게 얻어가면 그것은 불공정한 합의가 아닙니다. 강화도 조약 같은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운요 사건 때 일본과 맺은 강화도 조약, 어디가 일방적으로 유리했습니까? 일본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약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그때 일본에게 힘이 없어서, 그 일본의 그 침략을 막아낼 힘이 없어서 강화도 조약 맺고 그때부터 불공평한 불평등한 관계가 이어져 온 것 아닙니까? 9.19 군사 합의는요, 현대판 강화도 조약 같은 겁니다. GP 파괴, 북한은 단 4개월 만에 회복할 수 있는 그 눈속임 GP 파괴, 우리는 정말 완벽하게 파괴를 해서 11개의 GP를 복원하는데 1,000억이 넘는 국민 세금이 들고요. 그리고 2033년이 돼서야 모든 것들을 완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9.19 군사 합의에서 중요했던 내용이 뭡니까? 감시자산 띄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 DMZ 부근에서 약 4km, 6km 부근에서 감시자산을 활용하지 않겠다, 감시자산을 쓰지 않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북한은 감시자산 자체가 없습니다. 북한은 어떤 우리가 대한민국 국군이 운용하는 그 첨단 감시 장비를 구경도 못 해봤고요. 그리고 그들은 감시 장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돌릴 만한 전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모두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은 애초에 대한민국 국군이 우리가 북한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손금보듯 들여다보는 듯이 그런 감시 자산이나 능력이 애초에 없는 집단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현재 북한을 손금 들여다보듯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5년 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이 9.19 군사 합의에 발이 묶여서 서로 우리 감시하지 말자, 서로에게 위협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우리는 북한에 대한 감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유리한 겁니까? 북한은 처음부터 그런 거 하지 못하던 집단이었고, 우리는 정말 북한에 대해서 모든 걸 세세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가 5년 동안 감감무소식이었던 겁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는 NNL 근방에서 포사격 훈련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백령도, 연평도,
이 두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또 백령도 근처에 있는 여러 가지 섬들, 우리 대한민국이 장악하고 있는 섬들은 시시각각 북한의 위협하에 놓인 것입니다. 장산국과 그리고 저 뭐 구룡 엄청나게 가까워 있는 곳 아닙니까? 북한의 어떤 그 황해도와. 그러면 그곳에 있는 우리 해병대는 어떻게 보면은 항상 어떤 그 생명을 북한군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건데, 우리가 백령도라든가 연평도를 효과적으로 지켜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포사격 훈련 아니겠습니까? 북한군의 어떤 접근을 거부할 수 있는, 북한군의 접근을 바다에서부터 우리가 북한군을 침몰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포사격 훈련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5년 동안 포사격 훈련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영토를 지키기 위한 자위적인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게 위협이 된다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포사격 훈련을 하지 못했습니다. 포사격 훈련이 재개된 것이 결국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 재개가 됐습니다. 자, 그뿐입니까? 여러분들 또 기억나시죠? 우리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하면 뭐라고 부릅니까? 탄도미사일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9.19 군사 합의 이후에 북한은 9.19 군사 합의를 맺은 이후에도 한 번도 그걸 지킨 적이 없습니다. 탄도미사일 정말 많이 발사했죠. 문재인 정부 때만 하더라도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때마다 문재인 정부 뭐라고 불렀습니까? 미상의 발사체다라고 불렀습니다. 즉 탄도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한 겁니다. 탄도미사일이라고 부르게 되면 우리가 북한이 9.19 군사 합의를 위반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는 셈이고, 우리는 그러면 그 책임을 북한에게 물어야 되는데,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두려워서, 책임을 묻기가 싫어서 우리는 정말 이 꽉 물고 미상의 발사체다라고 부른 겁니다. 그 모든 비정상이 5년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그 비정상적이었던 것들이, 알면서도 우리가 비정상적이라고 말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와서 하나 둘씩 벗겨지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다른 것 다 잘못한 건 너무나 많죠. 부동산 잘못했고요, 갈라치기 잘못했고요, 경제 꼬라박았고요,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잘못했습니다만, 제가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은 이 9.19 군사 합의다.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통째로 북한에게 가져다 줄 뻔했던, 이 북한의 소나기에 우리의 안보를 맡길 뻔했던 위험천만한 협약, 위험천만한 사건이 바로 이 9.19 군사 합의였고, 이 잘못된 협약, 잘못된 합의를 맺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은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시기가 온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